안녕하세요. 집가사람 부동산 경매학원의 맑음쌤입니다. 일요일날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 매매 사업자, 임대사업자 주담대 LTV가 0%라고 발표가 돼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20억 이상의 고가주택 세무조사와 함께 이 사업자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매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가 주택을 매수할 때 우회해서 편법으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런 편법을 봐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규제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나 아파트 단기 매도 매매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지방에서는 아직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렇게 규제가 생기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죠. 오히려 반대로 무주택자나 처분 조건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경쟁 없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경쟁이 없다는 것, 바로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아주 핫한 대장 아파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실거래가 그리고 매물 대비해서도 3억 원이나 저렴합니다. 그런데 경쟁자들도 줄었으니까 입찰해 볼만 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함께 가시죠. 오늘의 경매 물건 사건 번호 2025 타경 52122 경기 광명시 철산동 449 주공 1207동 1308호 33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9억 3,900만원 신건으로 건물 면적 25.71평, 토지 면적 19.3평, 매각기일은 2025년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철산주공 12단지는 1986년에 지어진 지금 40년 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7호선 철산역을 마주보고 철산주공 13단지, 철산주공 12단지는 같이 재건축을 진행 중인데요. 이 두 단지가 모두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광명의 대장단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점쳐지고 있는데요. 철산주공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광성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철산주공 12단지는 육교를 건너가야지 초등학교에 갈 수 있다. 이게 조금 단점이고요. 재건축을 진행 중인 구축 아파트 단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녹지도 많고 나무도 많고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분들도 많습니다. 구축 아파트라서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아요. 반면에 매가는 높습니다. 특히 올해 8월 이후에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나와 있는 매물은 12억 원대, 거래된 실거래가도 12억 원대입니다. 그리고 12단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지 내에 산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동산 왕제산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12단지 내에 왕제산이라고 있고요. 철산역에서 도보로 한 2~3분이면 단지 내에 도착합니다. 대신에 오늘 경매 물건은 1207동이라서 좀 멀다는 거, 이게 단점이고요. 여기 보시면 12단지 옆에가 철산역 상권이에요. 철산역 로데오 상권인데 상권이 있다 보니까 여기 앞에는 학원가들도 조금 있거든요. 학원가가 있는 것도 좋지만 유흥가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시끄러운 동도 있고 유흥가랑 가까운 동들은 치안이 조금, 경매 물건이 워낙 하루에도 막 몇천 개씩 나오니까 어떻게 좋은 물건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학원에서 항상 알려드립니다. 좋은 경매 습관을 갖추려면 매일 신건을 검색하라고. 신건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물건들이 나올 때가 여럿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찰된 거, 싼 것만 찾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신건 보석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신건을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매각 물건 명세서가 매각기일 7일 전에 최초 공개가 되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약하신 분들은 혼자서 이걸 권리 분석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공부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학원에서 권리 분석 다 해드리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오늘 경매 물건은 권리 분석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시세보다 3억이나 저렴한, 최근에 거래된 가격보다 너무 저렴한 물건입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9일 현재 소유자이자 채무자가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요. 2023년 5월 4일 개인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후 24년 6월 임차권 등기가 등재되었고 해당 임차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이자 임차권자는 2020년 5월 전입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경매 낙찰 시 본인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습니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사항이나 권리 없이 전부 깨끗하게 소멸하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민간 임대주택 부기 등기가 되어 있으나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낙찰 이후에 말소 가능합니다.
철산주공 12단지는 현재 19개 동 180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재건축이 완성이 되면 최고 49층 2718가구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철산주공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3719가구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단지, 13단지를 합치면 약 6500가구 정도의 거의 미니 신도시급의 대단지 아파트가 되게 됩니다. 철산주공 12단지는 21평형부터 33평형까지 평형대가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경매 물건은 가장 큰 33평형입니다.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로 대지 지분은 19평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 평일 낮 시간인데도 벌써 이중 주차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대당 0.77대의 지하 주차장이 없는 구축 아파트들의 고질적인 단점이죠. 철산주공 구축 아파트들의 단점이 여름철에 온수 단수가 되는 기간이 좀 있다. 그리고 녹물 어쩔 수 없습니다. 나옵니다. 필터 꼭 다셔야 되고요. 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게 여길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타운으로 모두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최근에 철산자이더 헤리티지 신축 아파트 대단지로 입주를 했고요. 광명 12구역 철산역 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평이 15억에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33평형 가장 큰 대형 평형이 9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럼 일부의 분담금을 납부한다 하여도 철산역 자이나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보다 훨씬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분명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 특례도 받았기 때문에 사업성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동산 경매 물건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사놓는 것이 시간이 흘렀을 때 가장 좋을까를 판단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성입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분양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완판이 될 만한 곳에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철산주공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다 만족하는 물건이죠. 구축 아파트라서 엘리베이터가 되게 작은데 무서운 문구가 써 있어요. 성인 6명 이상 탑승하면 고장나서 사람이 갇힌다고 합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1308호 13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를 제일 끝에 사이드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가스 계량기는 현재 열려있는 상태이고요. 여기가 구축인데 정말 옛날에 그 알루미늄 샤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알루미늄 샤시고 짐들이 꽤나 오랫동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자전거 안장 위에도 먼지 엄청 많고요. 여기도 알루미늄 샤시의 안쪽이 하얀색이지만 하이 샤시는 아니고 나무 샤시입니다. 완전 구축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외부 복도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샤시를 설치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 고층이라서 겨울철에 엄청 추워요. 여기는 안 돼 있네요. 그건 조금 단점입니다. 그런데 문 앞에 뭔가 방치되어 있는 우편물 딱지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문고리 위에 먼지도 없고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전력 양계도 아주 살짝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알루미늄 샤시의 안쪽이 나무 샤시가 있는 집이 진짜 원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냥 안쪽에 수리를 할 때 사실 샤시까지 바꿔야지 단열도 잘 되고 냉방, 난방도 잘 보유가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걸로 봐서는 만약에 이거를 낙찰받으시는 분이 실거주를 하실 목적이다 하면 올 수리할 비용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수리 비용은 우리가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옆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샤시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은 또 가스 계량기가 잠겨 있어요. 여기는 확실히 공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파트인데 가스 계량기가 잠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층에 4개 호수식이 있고요. 경매 물건이 위치한 1207동 같은 경우에는 철산역에서 제일 먼 동입니다. 철산역에서 제일 멀어서 안으로 좀 걸어 들어오셔야 되고 대신에 장점은 가산으로 넘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다. 그리고 안양천으로 가시기가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밖에서 물건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복도식 아파트인데 고층이면 샤시가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이야 여름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정말 칼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저렇게 샤시가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경매 물건은 샤시가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겨울이 됐는데 구축 아파트들은 샤시가 저렇게 복도 쪽에 없으면 현관 쪽에 단열이 잘 안 돼요. 그런데다가 오늘 경매 물건은 또 샤시도 알루미늄 샤시, 구형 샤시였잖아요. 집 안이 상당히 추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집 보러 오실 때 체크를 잘 해두시면 좋습니다. 동 앞에는요, 단지 내 상가 있어요. 그래서 미용실, 부동산, 편의점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갖춰져 있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서 이 대로를 따라서 바로 길을 건너면 가산, 구로,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차가 많이 막힌다라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경매 물건 맞은편으로 와서 거실 쪽을 봤는데요. 1207동은 최고가 15층입니다. 그래서 13층이 위에서부터 세 번째 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딱 봐도 샤시가 알루미늄이죠. 구축이고요.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이니까 누군가가 거주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에어컨도 오래됐고 샤시도 오래됐고 내부 인테리어 상태는 그냥 올수리 한다고 생각하고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채광이나 통풍은 아주 우수합니다. 전혀 막힌 데가 없어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신 이 아파트 경매 물건은요, 전용이 84.97제곱미터입니다. 바로 이하잖아요. 국평 아파트이기 때문에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살펴보기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개발 호재도 있으니 매도도 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9월 7일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되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의 주담대 대출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경쟁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매매 사업 하시는 분들이 현금이 없으면 입찰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항상 이 규제가 있으면 이득을 보는 쪽이 있잖아요.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분들, 아니면 처분조건부 1주택자까지도 굉장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내가 그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지금 최저가가 9억 3,900만 원입니다. 내가 만약에 가계자금 대출로 6억 원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수리비랑 취득세 이것저것 해가지고 약 4억 원 정도만 있으면 매수가 가능해요. 어차피 우리가 가계자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게 되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잖아요. 수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실거주 전입을 하세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내가 팔아도 되고 아니면 전세를 주고 난 다른 곳으로 가도 됩니다. 지금 서울에는 신축 공급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물량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축을 사거나 준신축을 사거나 그런 돈이 없다라고 하면 신축이 될 수 있는 여력, 잠재력을 가진 부동산을 매수를 합니다. 이 철산주공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광명에서 철산주공 12단지, 13단지가 대장이 될 거라고요. 광명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서울이에요. 경기도 광명 모르시는 분들이 경기도 되게 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여기 광명 뉴타운 재개발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어지간한 서울 구축 동네들보다는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단지, 13단지를 보셔야 되는 이유는 7호선 철산역 역세권이라는 입지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평지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매번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변경되고 시장 상황이 바뀌지만 그냥 내가 포기해야겠다,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문이 하나 닫혔을 때 어느 문이 열릴까,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